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국회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청와대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사원입니다. 오늘은 EBS도 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SDG라고 하는데요. SDG가 뭔지 아시는 분? 송대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우리말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는데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제 주변에서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가끔씩 설명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정말 아무도 모르는 지식과 정보를 습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 국제관계학을 공부하셨거나 개발학을 하셨거나 이런 분들은 또 SDG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야말로 유튜브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DG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 재미없고 관심을 못 끌기 때문이에요. 이 SDG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또 여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긴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저는 어쩌면 출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건 굉장히 어려운 과제예요. 딱 들어도 재미없고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늘 그걸 제가 해보겠습니다. SDG 기대되시죠? 과연 이게 뭐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소수정의 구독자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주변에 내 친구 최소 10명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SDG가 무엇인지 친구에게 10명씩만 전달해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겠죠. 그 얘기를 어디서 들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회사원으로부터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쩌면 저는 국회로 가게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청와대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국회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 SDG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저를 청와대로 보내고 싶다 라고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이 SDG에 대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SDG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서디골이라고 외워보죠. 이 서디골이 뭐길래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만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국제사회 담론으로부터 소외되었거나 배제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 SDG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DG라는 것을 또 이해해야 됩니다. MDG가 뭐냐면 이건 또 Millennium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거예요. MDG와 SDG의 공통점은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죠. Development Goal, 개발 목표. 근데 이 개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발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MDG는 밀레니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이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지구, 전 지구적 상황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뭐가 있을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들을 정리한 게 MDG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MDG가 있어요. 아무튼 새 천년을 맞아서 그 목표들을 세웠어요. 목표 세웠잖아요. 이 MDG가 2000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납니다. 그런 전 지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어버렸어요. 이 MDG를 달성하는 과정 중에서 지역별로 아니면 성별 아니면 어떤 주제나 분야별로 MDG 노력의 성과와 과실들이 불평등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었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성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많은 부분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굉장히 편중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환경이 딱 와닿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피부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 환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환경 외에도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유, 인권, 이런 문제들 다 지속가능성에 연계된 문제들인 거죠. 아무튼 MDG가 미완의 과제들을 많이 남긴 거죠.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다 해서 이번에는 MDG와는 다르게 국가의 대표뿐만이 아니고 시민사회, 민간, 학계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주체들이 한데 모여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사회, 경제, 문화, 환경적인 문제들을 먼저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실행 계획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세워보자. 전략이라는 표현이 이 전쟁 관련 용어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표현 쓰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나온 게 이 SDG입니다.
이 SDG는 17개의 목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내가 관심 있는 목표를 딱 몇 개를 설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깊이 천착해 들어가서 연구도 하고 학습도 하고 실제 내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노력들을, 생각들을 해보는 게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실천 방안인 것 같아요. 저는 SDG 17개 목표 중에 SDG 4번 목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4번 목표가 뭐냐면 교육 관련 목표예요. 포공양평,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항공대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며 모두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증진한다. 포공양평. 포공은 포항에 있긴 하지만 포공양평, 이게 SDG 4예요.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무작위적으로 여기에 배치된 게 아니고 정말 엄청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서 생각해낸 그런 단어의 배열들입니다. 오늘은 SDG4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건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SDG4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인천 송도에서 세계 교육 포럼이라는 게 열렸어요. 인천 선언, 인천 데클러레이션이라는 게 거기서 선언이 됩니다. 이것의 핵심 내용은 발전의 주요 원동력이 교육이다.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교육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 Right to Education.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생리적인 천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천명을 하는 것이겠죠.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리고 교육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 하에서 생존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결국 생존에 필요한 도구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죠. 크게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서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인간의 출생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이 허황된 꿈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가 모여서,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그러한 꿈을 한번 이루어보자 라는 이 장엄하고 원대한 이 야심의 결정체가 이 SDG4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15년에 인천 송도에서 열린 세계 교육 포럼에서 인천 데클러레이션이 나오고, 이게 교육 2030 의제라고 표현이 되고요. 교육 2030 의제라는 게 나중에 SDG 4번, SDG4에 이제 통합이 되면서 SDG4 교육 2030,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불립니다. 포공양평, 이것만 기억하시면 SDG4 해결되는 겁니다. SDG4라고 하시면 안 돼요. SDG4라고 읽습니다.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시간과 에너지와 인적, 물적 자원을 다 투입을 해서 포공양평의 꿈을 한번 이뤄보자 라고 얘기한 게 바로 SDG4 교육 2030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교육에서 어떠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이상적인 상황을 꿈꾸고 있는지 이걸 아셨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 꿈에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겠죠. 만약 여기에 대한 답을 제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저를 국회나 청와대로 보내줄 생각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정확히 정보를 숙지하신 다음에 주변에 10명에게만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